대명사와 접속사 볼게요. 자,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대명사입니다. 명사 대신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인칭 대명사를 처음 외웠었습니다. 그죠?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말들. 제기 대명사는 언제 썼냐면, 자, 어떤 명사를 강조하거나, 그죠? 또는 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썼었죠. 셀프나 셀브즈 붙여서. 제시대명사는 가리키는 명사들입니다. 이것저것, 이것들 저것들, 가깝거나 먼 것들을 단수복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부정대명사는 말 그대로 이 부정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은 명사,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가리키는 게 부정대명사입니다. 정해진 건 인칭대명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어떤 해로움이 온다는 것을 어디에서?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아웃셀브를 쓴 거죠. 그 다음에 그의 경험은 다릅니다. 어떤 것과 친구들과. 이건 뭐냐면요. 자, 도주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경험들이에요. 경험들. 여기 지금 복수죠. 복수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도주다, 이런 수일치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거 뒤에 말하겠지만은 비교 대상의 일치라고 보통 합니다. 자, 접속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배우는 게 등위 접속사죠. 같은 급의 걸 연결한다고 해서 등위 접속사인데 and나 but, or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그러나 그 다음에 또는. 그래서 for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이 보지는 않는데, 이 for는 접속사를 쓰였을 때 앞에 좀 컴마가 찍히고요. 주어동사 뒤에 나옵니다. 이때 이 for는 뜻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언제 우리가 접하냐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배울 때 잠깐 배웁니다. 그래서 이때 컴마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그리고 그러나 왜냐하면 보통 세 가지의 뜻이 있거든요. 보통 for를 때 배우죠. as는 그러나, so는 그래서, no아는 또한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관 접속사는 우리가 수일치하면서 배웠는데 자,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죠. 이렇게 연관 지어서 나온다고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때 A와 B의 문법적인 성질이나 형태 같은 게 같거나 유사해줘야 되죠. 자, 종속절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주절이라는 게 있어요. 주절이 뭐냐, 메인 클로즈라고 해서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건 동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문장에서 핵심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걸 주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주절이 아닌 걸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은 여기에 뭐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명사절.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또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절을 많이 배웠죠. 대절 또는 whether, if, 그다음에 what 뭐 여러 가지 있죠. 의문사절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부사절이죠. 부사절. 주절이 아니라 부사절. 우리가 when이라든가 while이라든가 because라든가 주절 앞에나 뒤에 와가지고 뭐 시간이나 이유나 양보 등등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이 뜻이죠. 이거는 그냥 접속사, 주어동사 이렇게 등장하거나 또는 바뀌어서 등장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은 문장에서 이렇게 뭐 주어나 보나 목적어 같은 거에 명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접속사가 쓰여서 이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은 게 빠진 상태로 꾸며주죠. 보통 이 형용사절을 왜 안 나와 있냐면 관계대명사 있죠. 그게 형용사절이에요. 또는 관계부사절, 그게 형용사절입니다. 그것도 종속절의 일부예요. 네,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가주어죠. 가능합니다. 뭐 하는 것이?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어디에서? 태양과 지구 모두에게서. 보스 A and B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동격절 접속사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건데, 사실 어떤 사실? 네가 다시 그가 너희 브라더라는 사실은 자, 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대체 무슨 절이냐면, 일단은 여러분 이 affect 있죠. The fact should not affect your decision. 이게 주절이에요. 주절. 이게 핵심이 된 동사니까.
근데 이거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종속절인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냐면 이건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은 명사죠. 그래서 명사가 잇따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명사, 그가 너희 브라더라는 사실. 보통 동격지라고 외우는데 이것도 명사절의 일부예요. 동격절이라는 건 원래는 이렇게 큰 범주에는 없죠. 넘어갑니다. 갔다 오세요. 그 다음 볼게요. 제기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셀프가 붙는다고 하죠. 제기대명사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기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강조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시 다 나와 있죠. 제기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주어랑 목적 일치하다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같은 절 내에서 주어랑 목적이 일치할 때 이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로 써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는 뭐 쉽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그죠? 왜 네가 실패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죠. 그죠? 그 다음에 질문 받는 대상도 너죠. 같죠, 이게. 이게 바로 같은 전례에서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메인 클로즈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쉬운 게 나왔는데 같은 절이란 말을 언제 쓰는지 또 알려줄게요. 강조용법은 언제 쓰냐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강조할 때 씁니다. 그래서 주어를 강조할 때는 주어 뒤에 쓰기도 하고요. 보통 문맥에 많이 쓰죠. 그래서 나는 그녀가 여기 와서 사과하길 바랍니다. 그녀가 직접,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관용적인 표현은 수거로 외우시면 됩니다. by yourself는 혼자서. 이때 onself가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myself, yourself, herself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 onself는 제기대명사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for oneself는 혼자이므로, 그 다음에 of itself나 by itself는 저절로, in itself는 본래. 저번 시간에 in itself 나왔었죠. G 얘기 나오면서. beside oneself, 제정신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거야.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밖으로. 자, 볼게요. 자, 돌과는 달리 사람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렇죠? 돌은 우리가 움직여야만 움직이지만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는 정신이 나갔었다. 지시대명사는 자, 가깝거나 먼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생은 아니라서 보통은 어떻게 내냐면요, 이거 다 비교대상 일치예요. 비교급 배울 때도 배우긴 하는데 비교 대상의 일치는 보세요. 자, 소화 시스템, 염소의 소화 시스템은 양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요. 첫 번째, 여기서 대시냐 도주냐, 이게 첫 번째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대도부 더 쉽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더 쉽이 맞는지 이렇게 내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대시 답이고 대도부 더 쉽이 답인데, 왜 그러냐면 염소의 소화 시스템과 양의 소화 시스템을 비교하는 거지 소화 시스템과 양을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양이 되면 안 되고 양의 소화 시스템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을 일치할 때 이렇게 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어떤 퍼센테이지? 자, 남자 아이의 퍼센테이지. 뭐였던? 천식을 진담받았다. 퍼센테이지는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 여자 아이의 그것들보다.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퍼센테이지죠. S 붙어 있잖아요. 얘 복수고 얘는 단수죠. 그래서 대가 도주를 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주 오브를 쓰지 않고 하면 틀려요. 또는 도주 대신에 대를 쓰면 틀리고요. 그렇게 냅니다. 빈출이에요, 엄청. 부정대명사는 아까 말했듯이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가리키는 게 부정대명사인데, 우리가 조금 배워보자면, 자, 우리가 첫 번째는 on하고 it이 잘 나옵니다. on하고 it. 여기 나와 있는데, on하고 it은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가 부정대명사이기 때문에 on은 막연할 때 쓰는 겁니다. 막연하고 불특정한 것. 근데 it은 언급되거나 특정한 것을 나타냅니다. 봐보세요. 유인, 우주, 임무는 훨씬 비쌉니다. 더 비쌉니다. 무엇보다? 무인, 임무보다. 그러면은 여기서 온스 가리키는 것은
그 스페이스 미션스잖아요. 근데 앞에 나오는 유인 미션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그냥 미션만 갖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on을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복수기 때문에 on 대신 on스를 쓴 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에 나와 있긴 한데 it은 여기 이제 대미냐 on쓰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런 인칭 대명사 있죠. 인칭 대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직접 수식이 안 돼요. 직접 수식이 안 됩니다. 직접 수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그것들 하고 싶어요. beautiful once는 되지만 beautiful them 이런 건 안 돼요. beautiful it도 안 되고요. 아름다운 너 할 때도 beautiful you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대명사 인칭 대명사 관련된 것들은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자 혁신의 세계가 훨씬 크게 다릅니다. 무엇과 그것이 전에 그랬던 것보다. 이시 가리키는 겁니까? 이런 혁신의 세계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쉬운 예를 들자면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책상 밑에서 찾았습니다. 이때는 이시예요. 내가 잃어버린 핸드폰 그대로 그것을 찾은 거니까요. 근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새 것을 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앞에 잃어버린 핸드폰이 아니죠. 이때는 on을 써야 돼요. 이해됩니까? A new one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게 이다고 on의 차이예요. 이식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우리 배우면 이거 배우는데 보세요. on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라는 뜻이 하나라는 뜻이고요. 뒤에 단수가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면은 자 on 애플 되고요. on도 돼요. 사과라는 거 안다면은. 그 다음 the other는 뜻이 뭐냐면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에요. 얘도 뒤에 단수가 와도 돼요. 예를 들어서 the other 해도 되고 the other apple 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자 another는 뜻이 뭐냐면요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얘도 뒤에 단수가 와도 돼요. another apple 가능합니다. 근데 another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험에서 뭘 내냐면요 여기 the other가 답일 때 another를 물어봐요. 근데 another라 쓰지 않아요. another는 언제 쓰냐면요 나머지가 또 있을 때만 씁니다. 알겠어요? 두 개가 있을 때 두 번째 거는 another가 아니라 무조건 뭐다? the other다.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the other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the other 뜻이 뭐였어? 나머지 하나잖아요. 총 3개 중에 2개를 언급했으면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죠? 이때는 무조건 the other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the others는 뭐냐면요 나머지 전부란 뜻이에요. 여기 이 나머지가 지금 3개가 있는 상황인데 3개든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어요. 한 번에 다 언급할 때는 무조건 the others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랑 똑같냐면요 the other 복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명사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some은 우리가 불특정한 다수를 언급할 때 쓰는 겁니다. others도 그 나머지의 불특정 다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others는 언제 쓰냐면요 others는 언제 쓰냐면 나머지가 존재할 때만 써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백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흑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사람들이 있죠. 뭐 황인조도 있을 것이고 뭐 무지개색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있을 때는 others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는 어떤 사람들은 안경을 썼고 나머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부 뽑아 나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나머지 전체를 언급할 때는 the others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the others 아까 말한 것처럼 the other 복수랑 똑같은 것처럼 others는 뭐랑 똑같겠어요? other 복수랑 똑같아요. some도 뒤에 뭘 써도 되냐면 복수를 써도 돼요. some people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상 알고 있으면 안 쓸 필요 없고요. 그죠?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일 때는 on하고 the other. 보통 답이 the other인 경우에 앞에 to라는 말이 보통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뭐다? another. 얘는 항상 어쩔 때 쓴다고? 나머지가 존재할 때만 써야 돼요. 이걸 조심하세요. 나머지가 더 이상 없는 경우는 the other나 뭐 the others나 이런 거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사이일 때는 some하고 others, the others인데 others는 나머지가 있을 때 써줘야 되고 the others는 나머지 전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을 때 써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 예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볼게요. 자 볼게요. 그 정당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한다면 다른 정당이 그런 보상의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는 우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앞에 분명히 정당이 투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낼 수는 없고 앞에 두 개의 정당이라는 게 단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디아드를 쓴 거예요. 알겠죠? 이때 디아더냐 어나더냐를 냅니다. 그 다음 어떤 학생들은 그를 부러워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어떤 진심 어리게 축하해 줬습니다. 근데 그냥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others를 쓰는 거예요. others냐 theothers냐 보통 물어봅니다. 나머지가 존재한다고. 자 other랑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풀 때 어떤 게 있냐면요. other의 특징이 뭐냐면 단독 사용이 안 돼요. other 자체가 혼자 나올 수는 없어요. the other로 쓰든 the others를 쓰든 others를 쓰든 the others를 쓰든 이런 식으로 뭐 더가 붙든 s가 붙든 뭐 이렇게 쓰이는 거지 other 혼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another냐 other냐 물어봤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 영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답은 그냥 another예요. other는 혼자 안 쓰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는 마침내 다른 아파트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파트가 내가 살던 아파트랑 새 아파트밖에 없는 건 아니죠. 나머지 아파트가 또 있죠. 나머지가 있잖아. 이때는 another. 이때 another냐 theother냐 물어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친구들이 있다? 내가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other 다음에 복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other 다음에는 복수가 올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복수가 많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혼자서는 뭐였죠? by oneself였죠. 일단 by를 쓰고 oneself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혼자서야? 이 팀 혼자서죠. 팀은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oneself를 himself로 바꿔서 써주셔야 됩니다. 저절로는 of itself 또는 by self였죠.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골라 쓰래요. 한 선수, 어떤 선수? 어떤 팀의 선수가 움직이는 공을 다른 방향으로 찼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단수잖아요. 그러면은 some은 쓸 수가 없고 others 쓸 수 없죠. another냐 theother냐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공을 찬다는 것은 보통 축구 같은 거잖아요. 그럼 팀이 몇 개예요? 총 팀이 몇 개죠? 2개잖아요. 그러면은 2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theother가 필요한 거죠. 알겠어요? on이 있었다면 on도 상관없을 수 있겠지. on이 없잖아요. 그 다음 연어가 죽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다로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연어는 성공하고 어떤 연어들은 실패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니까 some, salmon. 그 다음에 또 불특정한 다수니까 그러면은 죽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않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실패했는데 죽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others. 또 theothers도 없어요. 그 다음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 있습니다. another 다음에는 복수가 못 나오잖아요. 일단 틀렸는데 자 잡지와 만화책이 쌓여 있습니다. 뭐와 함께? 다른 책들과 함께. 그러면은 그냥 불특정한 다수잖아요. 나머지가 또 있겠죠. 우리가 뭐 책들에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other냐 theother냐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대신 나왔다면 도주가 아닌가 생각해보라고 했었습니다. 해결책 서포모어는 뭐냐면 2학년이라는 뜻이 있어요. 1학년은 프레시맨, 2학년 서포모어, 3학년은 주니어, 대학교 4학년은 시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2학년의 해결책은 더 낫습니다. 무엇보다 신입생의 그것보다 뭐랑 뭘 비교하는 거야? 솔루션스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시 아니라 도우즈 이 복수니까.
소대꾸문 나왔네요. 자, 그 버스는 너무나 붐벼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것을 타기로. 여기서 댐이 가리키고자 한 것은 앞에 나오는 일단 버스예요. 일단 수 판단이 일단 틀렸는데 그렇다고 있었을 것이냐? 이 또 안 돼요. 왜요? 이시 되려면 앞에 있는 버스를 그대로 가리켜야 되는데 이 버스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갈 거잖아요. 그죠? 다른 버스죠. 종류만 같은 다른 거는 우리가 부정대명사 on을 써줘야 되죠. 단순히니까 on이 답이에요. on 써도 안 되고요. 보통 이시냐 on이냐 물어보는 데는 이제 또 수판단까지 틀리긴 하네요. 자, 틀린 것을 고르시겠습니다. 자, 뭐한 이후에 소방관의 한 팀이 시작한 이후에 부엌에 그 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한 이후에 한 지휘자가 들었습니다. 그가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나가자 라고 뭐한 채로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잘 쓰였고요. 스타트의 목적으로 동사 잘 쓰였고요. 자, 지금 2번이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힘이 가리키는 명사가 앞에 나온 게 없어요. 이 커맨더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치는 사람도 다시 들은 사람도 커맨더고요. 소리치는 사람도 그 커맨더예요. 그래서 힘셀프가 필요합니다. 그냥 지가 소리친 거야. 이유도 모른 채로. 나가자 이렇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이 시도한다면 어떤 것을 그리고 뭐 한다면 실패한다면 and가 연결하는 것이 뭡니까? attempt라는 동사 1과 fail이라는 동사 2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6이기 때문에 기본용어를 잘 썼죠.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왜 당신이 의도했던 바를 하는 걸 실패했는지를. 여기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대상도 너죠. 같죠. 이때는 yourself가 필요합니다. 같은 절 내에서 주어와 목적을 일치할 때 목적어는 제기대명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기용법이죠. 그 다음 이거는 와시냐 대신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to라는 동사의 성질을 가진 게 있잖아요. to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쓰였어요. 명사절일 때는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게 what이냐 대신냐를 많이 물어본다고 했었죠. 근데 what은 뒤가 불완전하고 that은 완전하다고 했었어요. 보니까 어때요? 네가 의도했던 것, 의도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빠져있죠. 왜? 그게 what이랑 똑같기 때문에 뺀 거죠. 답은 what이 맞네요.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는 그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다? 연결하는 게 뭐냐면 이것과 다 연결하고 있죠. 엄청 기네. 그러니까 문장을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이 또 있죠. 여러분. 다 밑줄 쳐보면은 and가 연결하는 게 문장 1, 문장 2, 문장 3입니다. 보통 S1, S2, S3가 하기도 합니다. 자, 그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최소한만 되돌려줬어요. 어떤 최소한? 막아줄. 그들이 굶주리는 것을 막아줄. prevent A from B. A를 B로 막아주다. 그죠? BF서부터 막아주다. 여기서 여러분 댐이 가리키는 건 누구냐면 이 그들이죠. 그들이죠. 그들. 근데 보면은 막는 건 누구죠? 베어 미니멈이에요. 베어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가 다르죠. 그래서 themselves가 아니라 them이 맞다. 이걸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가 가졌습니다. 여기는 보세요. 이거는 주어 동사가 나왔고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목적어를 먼저 쓰고 주어 동사를 쓴 거예요. 목적어 도치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문장이 맨 앞으로 꺼내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그가 가집니다. 누굴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냐는데 문장의 주어랑 좀 똑같잖아요. 그래서 힘이 아니라 himself가 필요한 거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사로 쓰여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랑 보호 역할을 합니다. 주어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가 하고요. 보호는 형용사나 명사가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에 절이 쓰이는 겁니다. 절이라는 건 동사가 들어갔단 말이죠.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변호사가 그들에게 시간당 $400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였죠. 전체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이 대절 내용이에요. 근데 안에 보면 여기 동사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절은 주어가 많이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뭡니까? 명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that은 뒤에 확실한 내용이 나와서 해석이 뭐뭐 라는 것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다? 우리가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인지 아닌지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if나 whether는 뜻이 뭐 if가 우리가 조건절에서 뭐뭐 한다면이지만은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고요. 뒤에 불확실한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 이거 if냐 that이냐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뒤에 내용이 확실한지 불확실한지를 알아야 푸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명사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다음 아래 거 볼게요. 자, 네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if랑 whether가 아예 똑같은 게 아니라 좀 차이가 있는데 if는 물론 이제 뜻이 부사절일 때 뜻이 다른 것도 있지만은 if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목적어만 이끌어요. 목적어에만 쓰입니다. 근데 whether는 주어, 보어, 목적어 다 쓸 수 있죠. 보통 목적어고 보어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주어에 쓰이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가주어, 진주어를 바꿨을 때 진주어 자리에 놓을 수 있어요. It doesn't matter. if 이건 가능해요. 뭐뭐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 이런 표현을 때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이 조금 어색한데 if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요. 오알랏이 온다면은 이렇게 뒤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whether는 이렇게 뒤에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오알랏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if는 앞에는 못 와요. 근데 이건 시험이 안 내요. 중학교 스타일이고. 보통 이제 if냐 that이냐를 많이 물어봅니다. 또는 whether냐 that이냐. 자, 이거는 이제 부사절에 쓰이는 경우에 해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부사절 접속사 우리가 많이 배웠죠? 우리가. 자, 시간. 자, 뭐뭐 할 때. 그럼 인데스는 뜻이 뭐냐면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인데 이때 in that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는 사람도 있냐면 이걸 접속사로 보지 않고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에 명사절 that이 쓰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특징이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로 명사절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안 쓰여요. 원래. 그런데 약간 예외적으로 in that이라는 게 있다 또는 except that이 있다 이렇게 외우는 편입니다. 근데 그냥 수거로 보통 외워서 풀죠. 이 분도는 양보로서 비록 뭐뭐 하지만의 뜻이고요. in case는 뭐뭐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말이죠. 네가 잊어버릴 걸 대비해서 두 개를 가져갈게. whereas는 반면이라는 뜻이고요. while도 여러분 시간도 있지만은 양보도 있다라는 거. 접속사 할 때 많이 배웠었죠. 자, 문법에서 접속사와 전치사를 많이 물어봅니다.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뭐 등위접사나 상하접사 이런 거 말고 이런 부사절 접속사들은 보통 뒤에 주동사가 오죠. 근데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이걸 가지고 푸는 게 있는데 뭐뭐한 동안은 while이 있고요. 뭐뭐 동안에 for랑 during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접사니까 조동사가 와줘야 되고요. 얘는 전치사가 오는데 둘 다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둘을 구분하자면 for는 보통 숫자로 시작하는 기간이 주로 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내내의 뜻이 있고요. during은 어떤 행동을 한 시점이 이거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이벤트가 와요. 이벤트가 뭐냐면 뭐 방학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이런 특정 명사만 옵니다. 숫자 기가 이런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낼 때 우리가 because, as, since 많이 들어봤죠. now that, in that 이것도 비슷한 뜻인데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인데 얘네들은 접사기 때문에 조동사가 옵니다. 근데 because of, owing to, due to 그 다음에 on account of 얘네들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옵니다. 자, 얘네들 양보죠. though, although 이런 것들은. despite나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가 오겠죠. 근데 특징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접속사는 뒤에 주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분사가 올 수도 있고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전면구가 올 수도 있어요. 왜? 분사 구문 배웠죠. 분사 구문. 분사 구문에 보통 앞에 뭐가 있었죠? 빙이 있는 경우에 빙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시 분사 구문에서 접사를 빼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근데 뒤에가 만약에 빙 PP, 빙 PP가 나왔다거나 빙 형용사, 비 전밀구가 나왔었다. 근데 빙을 빼버리면 분사나 형용사나 전밀구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 수가 있고요. 전밀구를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명사가 있어요. 근데 접속사, 그냥 이거 빼고 접속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접속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이런 구조일 때가 있어요. 명사가 있는데 그럼 보통은 이 명사구를 얘가 꾸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된 명사절 또는 관계부사절. 이때는 얘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있다고 해도 얘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전치사가 맞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거 조동사 나왔기 때문에 비코우즈, 명사 나왔기 때문에 비코조브. 관용적인 표현 봤을 때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는 과거 완료죠. 그럼 앞에가 더 빠른 거예요. 얘가 더 빠른 게 맞죠. 자, 근데 직역을 해볼게요. 그가 도망간 것은 그가 나를 본 것보다 빠르지 않다. 다시, 그가 나를 본 것은 그가 도망간 것보다 빠르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얘가 먼저 본 거예요. 근데 워낙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냐면 그가 나를 보자마자 달아났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뜻이 거의 뭐뭐하지 않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빨라요? 앞이 게 빠르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가 도망갔을 때는 그는 나를 거의 보지도 않았었다. 보고 도망간 건데 워낙 동시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거는 애순에서 뭐뭐 하자마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직역을 해보시면은 내가 그 편지를 받을 때까지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not until 이거는 뭐냐면요 부정어 도치예요. 부정어를 앞으로 꺼냈기 때문에 did, do를 꺼내고 주어를 쓰고 원형을 바꿔줬죠. 부정어 앞으로 꺼내면은 이게 바꿔주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은 직역을 하면 내가 편지를 받을 때까지는 나는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라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지를 받고서야 죽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래 건 뭐냐면 이때 강조입니다. 이때 강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은 내가 그의 죽음을 안 것은 내가 그 편지를 받기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해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내가 그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 말인데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원리 when을 앞에 쓰잖아요. 그럼 이것도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과거니까 did를 써야겠지만 이것도 여러분 부정어 도치로 봐요. 내가 편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부정어로 봐요.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지금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썼는데 자 볼게요. 어떤 지역에서 네가 밤에 나간다면 야생동물이 보일 수도 있다. 뭐뭐 한다면이기 때문에 if. 이건 조건의 if죠. 그 다음 나는 궁금합니다. 뭐를? 네가 너의 가족을 여행에 데려갈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목적어절을 이끌고 있죠. 이때도 if인데 이거는 명사절을 이끄는 if로서 불확실한 내용 나올 때 if를 쓰죠. 이 불확실한 if는 앞에 뭐 wonder, don't know, ask, can you tell me, I'm not sure 이런 것들 잘 나오죠. and가 나와 있죠. 그럼 상관 접수사 중에 both A and B가 있었잖아요. 나는 행복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럴 때 있죠. 그는 궁금합니다. 네가 파티에 오는 걸 좋아할지 아닐지를 궁금해합니다. 인지 아니지죠? 불확실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whether 뭐 if가 있다면 if도 상관없겠죠. 청중은 그 화자를 격려했습니다. 뭐 하자마자 연설이 끝나자마자 뭐 하자마자죠. as soon as. 그다음 리사가 전화했습니다. 네가 밖에 있는 동안 뭐 while도 괜찮고요. when을 써도 되겠죠. 마리아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그녀가 더 몸집이 큰 소년들이 복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ince 원인을 나타내는 since가 있죠. 자, 그들은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어떤 걸 말했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를 못했대요. 마이너스죠. 근데 웃었잖아요. 그래서 양보기 때문에 더. 자, because나 because 오브제인데 보세요. The mental skills는 명사죠. 근데 it helps us는 뭡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조동사잖아요. 절이 나왔잖아. 근데 꾸며준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정신적인 기술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꾸며준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카운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명사니까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출이에요. 그는 자전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초동사였기 때문에 접속사.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초동사였기 때문에 접속사. 자, 전체 노래 동안 명사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듀오링. 이 스타일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런 스타일. 나머지는 너무 쉽고.